이미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애플 TV 플러스에서는 빠친코라는 드라마가 방송 중입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건 진짜 회사에 월차를 내서라도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여명의 눈동자 이후 일본 강점기 시절 한국인이 겪었던 아픔에 대해 더없이 진실되고 아주 명확하게 조명해주고 있는 거의 다큐 수준의 웰메이드 강점기 역사물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보아야 할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 자체의 완성도가 거의 넘사벽으로 높아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앞으로 이 작품을 보실 분들의 즐거움에 방해가 될 만한 결정적인 스포일러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빠친코의 내용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 올라오며 총 4세대에 걸친 제1교포들의 삶을 조명하며 무엇보다 그들이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어떤 차별과 고통을 받아왔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일본 내에서 국권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를 한 편의 긴 이야기로 엮어낸 역사물이자 서사시입니다. 이 드라마는 애초에 드라마로 쓰여진 것이 아닌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이민진 씨가 쓴 소설 빠친코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빠친코는 미국에서 내셔널 북 어워드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을 정도로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며 아울러 뉴욕타임즈와 BBC에서도 올해의 책 탑 10으로 꼽았을 정도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와 찬사를 받은 명작입니다. 애플에서 그 소설의 저작권을 구입해서 드라마로 만든 것이 바로 빠친코입니다.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현재까지 4화까지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지난 약 20여 년간 보아온 거의 모든 드라마 중 단연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여겨지는 진짜 명작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줄거리를 풀어가는 전개부터 인물들의 매력 그리고 마치 광고 영상을 보는 듯한 미친 듯한 영상미에다 컴퓨터 그래픽의 힘으로 과거 강점기 시절의 한국의 모습을 너무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건 킹덤에서 보았던 조선시대 시절의 한국의 모습을 보았던 때와는 또 다른 충격이자 즐거움입니다. 게다가 어차피 원작 자체가 아예 일본 눈치 따위는 1도 보지 않고 적나라하게 당시 상황을 써내려간 것이기에 이 드라마는 아예 영상 초반부터 대놓고 일본의 조선 강제 합병으로 인해 당시 한국인들이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매 장면 하나하나가 분명 잔잔한데도 불안한 긴장감을 더해가고 인물들의 대사 하나하나도 많은 의미를 압축하여 묵직하게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을 사실적으로 고발하고 있어 작품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다큐멘터리 같이 느껴집니다. 자세한 줄거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작품의 대략적인 분위기를 소개만 해도 매 에피소드마다 대략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들은 빠친코에 등장한 내용들이 모두 허구이며 사기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중 일본 온라인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네티즌들의 비난 주장을 옮겨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빠친코의 작가는 사실 북한의 항일 단체 회원이고 그녀의 소설은 단지 반일 소설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매우 창의적인 주장. 전쟁 후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겁탈과 학살을 비롯한 엄청난 몹쓸 짓을 했다는 자기소개. 그리고 빠친코 드라마 내용 중에 보면 당시 한국의 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일단 한국 쌀이 가장 꼬숩고 맛있어서 한 숟갈만 입에 넣어도 이게 한국 쌀인 걸 단번에 알 수 있다는 내용부터 그런 한국 쌀 전부가 전국으로부터 각 항구에 모아져서 모두 일본으로 수탈되어 가는 이야기들. 또 쌀 가게에서도 오직 일본인에게만 쌀을 팔 수 있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보리 같은 것만 먹을 수 있었는데 한국인에게 몰래 쌀을 팔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들킨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해 일본 네티즌은 1930년 한국의 어느 신문기사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며 당시 남한은 일본의 쌀을 비싼 값에 수출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다며 빠친코 작가의 주장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사실 이런 내용이 특히 좀 가슴이 아픈데 한국의 어느 경제사학 교수들의 말을 인용하며 그 한국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일 합병은 한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줬으며 당시 일본의 조선 합병은 한국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주장한다며 한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빠친코의 작가는 혼자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본 네티즌들의 발작은 더욱 심해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공개된 4화까지의 내용에서 제1교포의 순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국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출간된 소설이 원작이며 게다가 이 드라마도 한국 방송국이나 제작사가 아닌 미국의 애플에서 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들이 마치 신처럼 모시고 있는
미국 애플을 향해 이런 비난을 하며 싸워야 하는 건데 그건 자기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한국에 대해 그렇게 해온 것과는 달리 그냥 벽에 대고 혼자 소리 지르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드라마 속 등장하는 강점기 시절의 이야기들은 지금 단지 우리 한국인들만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로튼 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무려 100%를 기록하고 있고 영국의 NMW는 별 5개 만점과 함께 올해 봐야 할 최고의 한국 드라마라고 극찬을 하고 있으며 영국의 텔레그래프 역시 별 5개 만점과 함께 이 조용한 한국 걸작은 우리의 다른 TV 드라마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며 최고의 인정을 표현했고 영국 BBC와 뉴욕 타임즈 또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파친코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일본의 돈이 세계 각국과 언론들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과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예를 들어 방코와 같은 단체들이나 또는 서경덕 교수님 같은 분들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지만 역부족이었고 또 번번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의 방해를 만나며 힘을 쓰지 못했는데 또 그래서 대부분의 서양인들 포함 거의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실제로 과거 일본이 한국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애플이라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빠친코라는 작품 때문에 강제 합병으로 인한 당시 한국인들의 이루 말 못할 고통들,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과 같은 진실들에 대해 이제 세계인 모두가 눈을 뜨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런 걱정은 이제부터 아주 심해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는 5편부터 8편까지인데 7편에 엄청난 이야기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바로 관동 대지진 사건입니다. 당시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관동 대지진이라는 단어만 보아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주먹에 힘이 꽉 들어갈 정도로 순간 분노가 치밀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관동 대지진에 대해 자세히는 고사하고 제대로 다룬 작품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에서는 무게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고 또 그때 그곳에서 조선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 소식이 일본에도 알려진 상태라 벌써부터 엄청난 비난 반응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관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관동 대지진 사건은 원작 소설에는 아예 없던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드라마 제작진들이 새롭게 추가한 부분인데 각본을 담당했던 수효님은 인터뷰를 통해 1923년 일본 혼슈를 강타한 관동 대지진 당시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그게 그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겪었던 주인공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해당 장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품에서 이민호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어떤 신뢰도 애정도 없는 잔혹하고 염세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에서는 그가 어릴 적 일본에서 살 때 관동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 주변 조선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참상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 충격으로 그가 변해버린 것을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우 디테일하고 비중 있게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빠친코가 애플 TV를 통해 이렇게 방영되고 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보면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일본의 힘이 옛날과는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업들이 일본 눈치 보느라 이런 드라마는 기획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일본 측에서 돈과 각종 압력을 통해 어찌어찌 진작에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커다란 시장이며 거의 종교 수준으로 애플을 찬양하는 일본에 대해 애플이 이런 작품을 만들며 뒤통수가 아닌 아예 면전 앞에다 강력한 앞통수를 때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일본의 영향력과 가치는 지고 있고 반대로 한국의 위상과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국 내에서 애플 제품의 판매량은 미미하지만 글로벌 문화 세계에 있어 한국의 영향력은 현재 헐리우드에 비교될 정도로 세계 최고입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최근 2년간 거둔 어마어마한 성장은 물론 팬데믹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바로 한국 콘텐츠의 믿기 힘든 인기를 앞세워 넷플릭스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과 함께하면 세계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공식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모두가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늘 한국의 입장에 귀를 닫고 일본 편만 들어주었지만 이제는 일본을 손절하면서까지 일본이 가장 감추고 싶고 또 한국이 가장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내밀한 이야기들을 밖으로 꺼내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 전 세계인 앞에 공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써주신 이민진 작가님께 감사드리며 애플과 파친코 제작진들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아무도 다루지 않고 있던 관동 대지진 이야기를 추가로 드라마에 넣어주신 각본가 수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세계인들과 함께 이 귀한 드라마를 꼭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